이 이재명이 개발했다라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결국엔 부동산 업자들의 배불리기로 끝났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숨어있던 민심이 움직였습니다. 골든크로스 가까이 다가온 듯한 느낌인데요. 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6.3 대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말이죠. 좋은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론을 자처하던 이재명의 지지율이 흔들렸죠.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단 2주 만에 12.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40%를 돌파하면서 사실상 골든크로스 직전의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5월 20일, 23일 전국 1000명 대상으로 한 ARS 조사입니다. 조사 방식에도 나름의 의미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길 리서치가 이재명은 46%, 김문수 후보는 41.3%, 이준석은 7.8%를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28.6%였습니다. 그러니까 41.3%, 12.7% 상승했다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지각 변동급 추격세다라는 말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선거일 전에 골든크로스는 기정사실화 된다라는 거죠. 이때 이 느낌이 언제였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런데 그게 한남 대첩으로 이어져서 멈췄던 대한민국의 심장이 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름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수 결집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트럼프의 기적을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 상승에 대한 해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상승이 기세만은 아닙니다. 숫자로서, 수치로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더 단단하게 결집한다라고 하면 이 이재명을 깨부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일, 14일 전주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김문수를 지지한다라는 게 92.1%. 전주는요, 살짝 하락했지만 크게 변동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요,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미 결집을 완료했음을 뜻한다라는 거죠. 반면 이재명 한번 보면요, 이 40%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서 그 유리천장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비호감 정치인이죠. 이 지지층에서도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힘은 없어 보이는데요. 토론회를 거치면서 무능함이 보였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이 방탄 입법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났고요. 정책은 말이죠. 공갈빵이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하락 위험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숨은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 반등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샤이 보수라고 하죠. 이 샤이 보수는 표는 찍지만 응답은 피하는 유권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대부분 전화 면접 방식에서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ARS 조사, 그러니까 내가 뜻을 표명하는 부분에 거리낌이 없을 때 진심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실제 비교 사례를 보면요. 전화 면접 조사,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를 합니다. 요때 김문수를 지지하겠다라는 응답률이 20%대 후반이었는데요. ARS, 그러니까 버튼식이다라는 거죠. 김문수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돌파합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조사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샤이 보수가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것에 대한 쉽게 이해를 하시기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말이죠. 힐러리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선 직전까지 거의 주요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을 승리자로 점쳤습니다. CNN 같은 경우는 힐러리는 52%, 트럼프는 46%, 그러니까 6% 차이로 힐러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ABC 방송 그리고 워싱턴 포스터지 같은 경우는 힐러리가 48%, 트럼프가 43%로 5%포인트 높게 힐러리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완벽히 반대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3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가지고 압승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요 227명의 선거인단 확보에 그쳤습니다. 언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샤이 트럼프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기던 보수층이 실제 투표장에서 대거 트럼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2016년에도 트럼프 선택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2024년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리스 압도적으로 여론이 말이죠 밀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압도적인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뭐 영상에 술 취한 듯한 영상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여론조사가 접전 또는 해리스 우세를 점쳤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 마지막 주에 이제 해리스가 45%, 트럼프가 43%, 또 해리스가 뭐 48%, 46% 여론조사마다 해리스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가요. 트럼프가 312개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해리스는 226명으로 크게 따돌리고 재집권에 성공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두 차례 모두 이 여론조사는 답하지 않는 샤이 보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 샤이 보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승자에 대한 예측은 틀렸다라는 거죠. 결과는 말이죠. 말없는 민심의 폭발로 귀결됐다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일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ARS 조사에서는 이미 40%를 넘겼습니다. 이게 20% 차이가 단순한 오차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은 침묵하지만 투표장에서 기표로 응답할 것이라는 신호로 저는 읽어진다라는 말이죠. 사실 2025년 대선은 말이죠. 김문수 대 이재명,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정당 대 정당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존폐의 위기,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으로 분류가 되느냐 아니면 뭐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진영으로 분류가 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숨은 결집의 에너지는 김문수로 폭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말이죠. 근로소득세를 내본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이 번영에 대해서 그리고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의 사법 무너지겠구나, 법치 국가는 사라지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표로 막판 표의 대이동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사표 방지 심리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일화를 두고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 간의 이 사표 방지, 그러니까 단일화를 강제로 국민들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준석이가 뭐 7%, 8%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지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그 한계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문제는 말이죠. 이 이준석의 지지가 이제 본투표까지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김문수 캠프 김재원 비서실장은 뭐라고 했냐?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단일화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자강론으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말이죠. 징징징 땡깡을 부려도 네 알아서 꺼져 뭐 이렇게 지금 가겠다라는 전략을 노출한 것이다라고 저는 읽어지는데요. 이준석에게 갔던 표가 결국 사표를 피하려고 김문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단순한 낙관은 아닙니다. 전략적 투표 심리,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유권자 본능으로 또 표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되냐라고 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22년에 이재명과 이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서 2% 정도대의 지지를 얻었죠. 80만 표로 이 심상정 후보가 대선을 완주를 했는데요. 이 이재명이 0.73%포인트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죠. 80만
표가 심상정 표가 이재명에게 얹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의 완주로 인해서 이재명이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이 개딸들은요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심상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좌파 일각에서는 말이죠 정권 교체를 망친 주범이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도 이꼬라지 납니다. 스승 다 제낍니다. 유승민 제끼고 김문수 제끼고 비호감도 1위인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단을 하라라는 거죠. 이준석이 정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면요. 이준석은 이 대선 완주가 아니라 대선에 대해서 스톱하겠다라고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박수라도 받습니다. 심상정 같은 일이 우파 진영에서는 반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보수 유권자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현실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재명을 이기겠냐. 이 김문수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저게 꼴값 던다고 버티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이준석을 죽여야겠지. 우리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김문수로 몰자고 이준석의 강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정권교체 여론도 지금 김문수 후보 편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희망 여론을 보면요. 정권교체를 희망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45.9%, 정권 유지를 희망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41.1%입니다. 4.8%포인트 차로 정권교체가 조금 더 앞서고 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재명의 박스권과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경고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정체 상태다. 한계를 봤다라는 것이고 반면 김문수 같은 경우는 보수의 본진과 중도의 이탈층과 전략적으로 유권자들의 결집이라는 삼각 엔진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자신들 입맛에 맞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만 봐도 어떤 문구를 먼저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는 잊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민심은 말이죠. 기표소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세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죠. 이런 흐름과 또 이런 심리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멈추고 하락뿐이고 김문수는 상승뿐이다라는 거죠. 김문수 사인 좋습니다. 12.7%포인트 급등했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2030이 김문수를 봅니다. 진짜 김문수를 본다라는 거죠. 파도 미담뿐이다 라고 해서 파파미 그거 뭐 전략적으로 찾아낸 게 아니라 2030 국민들의 손에서 이 기록들이 파헤쳐지고 있는 겁니다. 까도 미담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2030 SNS로 활발하게 진짜 김문수를 찾아가고 있어서 환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계 이 노동계도 굉장히 웃긴 게 이 노동계는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한 그 김문수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계가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쪽에서는 팔짝팔짝 뛸 노릇이죠. 그리고 이 이재명은 말이죠. 이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하고 거리가 멀죠. 그냥 총각 사칭만 하고 댕겼습니다. 사기나 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권영국 후보가 2%까지 올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게 1% 조금 안 되던 권영국 후보가 말이죠. 이 토론회를 거치면서 2%까지 지지층이 결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봐도 이재명에겐 거듭 악재다라는 거죠. 중도층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입이 열리면 열릴수록 지금 리스크죠. 커피 120원 발언에 이어서 이 호텔 경제학, 이 노쇼 경제학, 그것보다 더 골 때리는 건 이번에 거북섬 사건이 있습니다. 본인의 취적으로 막 유세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거북섬은 말이죠. 공실률이 거의 90%에 달한다라는 거죠. 거북섬이 논란이 되자 반달섬도 튀어나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동 게이트처럼 인허가 장사로 땅 장사 해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이 개발했다라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결국엔 부동산 업자들의 배불리기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층도 이 이탈이 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수는 말보다 실천으로 싸웁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광화문은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보면요, 말보다 실천으로 싸우죠. 지금도 수많은 유권자가 전화를 끊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투표장 안, 기표소에서는요, 조용히 2번 김문수의 도장을 찍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찍 1땡, 2번 찍으면요, 1번 탈락됩니다. 이 김문수를 찍으면 이재명 나가리 됩니다. 이재명 관타나무 갑니다. 이렇게 이찍 1땡 표가 쌓이면 이재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재명을 벌할 수 있는 건 말이죠. 지금 사법의 영역에서도 벗어났죠. 이재명을 벌할 수 있는 건 진짜 국민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대한민국은 자유의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회를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보수의 후보 김문수. 남은 시간은 짧지만요, 민생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는커녕 끝이 보이는데요. 관타나무가 활짝 열립니다. 예비 빵제비 이재명, 심판할 수 있는 건 우리 국민들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찍 1땡 김문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률TV였습니다.